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우리 영국 BBC 탐사팀이 발견한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 관광객들이 유럽 전역의 여행 문화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검은 롱패딩을 입고 마치 특수부대처럼 정확한 대형으로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15분 단위로 철저하게 계획된 일정표를 들고 다니는 이 관광객들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을 소화해내는 것일까요? 저는 영국 BBC 소속 20년차 기자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히드로 공항 근처에서 아내 캐롤린과 두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여행 문화와 관광 트렌드를 주로 취재하다 보니 세계 각국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특정 국가 관광객 때문에 유럽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장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발신자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정보원이었죠. 메일에는 공항 내부의 변화 통계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면세점 구조가 바뀌고 안내 표지판이 특정 동선을 중심으로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원 교대 시간까지 조정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서비스 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흐름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취재 생활 동안 느껴본 적 없는 흥분감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현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부엌 테이블에 앉아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아. 내 직감이 그래.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 직감을 믿어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보안 책임자 장 피에르 디부아와의 약속이 있었죠. 장 피에르는 30년 넘게 공항에서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그의 사무실 창문에서는 활주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에드워드, 자네가 직접 와줘서 고맙네. 이건 전화나 이메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야. 장 피에르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공항 CCTV 영상을 보여주었죠. 이 영상을 보게. 화면에는 검정 롱패딩을 입은 20여 명의 동양인 관광객들이 마치 특수부대처럼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죠. 그들은 다른 관광객들이 헤매는 동안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목적지로 향했어요. 저들이 누구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네. 최근 2년 사이 우리 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시아 관광객이 됐어. 장 피에르의 대답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이 더 많아야 했기 때문이죠. 수적으로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영향력은 가장 크네. 이들 때문에 우리 공항 설계가 바뀌고 있어. 장 피에르의 말에 저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들은 15분 단위로 짜인 일정표를 가지고 있어. 공항 도착부터 출국까지 모든 과정이 계획되어 있지. 심지어 화장실 시간까지.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장 피에르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우리가 입수한 한국 여행사의 일정표야. 종이에는 놀랍도록 세밀한 시간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13시 45분 면세점 입장, 14시 00분 화장품 매장, 14시 15분 주류 매장, 14시 30분 초콜릿 구매, 14시 40분 화장실 및 휴식, 14시 50분 탑승 게이트 이동. 모든 것이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죠. 그리고 각 장소별 예상 지출액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건 처음 보는군요. 장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놀랐네. 하지만 지금은 공항 전체가 그들의 동선에 맞춰 변하고 있어. 다음 날 저는 파리 시내로 향했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르 언덕. 파리의 명소들을 돌아다니며 한국인 관광객들을 관찰했죠. 그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사진을 찍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인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움직였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난 가이드 소피 르블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단체는 정확히 2시간 안에 모든 주요 작품을 관람합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4시간 코스를 절반으로 줄였죠. 처음엔 그들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작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부해 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죠.
소피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었던 거죠. 관광이 아닌 미션처럼 느껴졌어요. 소피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또 다른 특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검은색 롱패딩, 편한 운동화,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다녀요. 마치 유니폼 같죠. 그리고 항상 물병과 작은 간식을 가지고 다닙니다. 현지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간도 아끼는 거죠. 다음 날 저는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이 백화점은 관광객들의 천국이죠. 매장 관리자 피에르 듀랑과 만났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은 우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명품관에서요. 피에르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은 명품을 구매하지 않나요?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어요.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르죠. 그들은 가성비라는 개념으로 쇼핑합니다. 피에르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사전에 상품 가격을 모두 조사해 오고 세금 환급과 프로모션을 철저히 계산해서 구매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센트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세일 기간에 맞춰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피에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전략가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소비 전문가들이었죠. 점심시간 저는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한국인 가족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용기 있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죠. 김지민 씨 가족은 4박 6일 일정으로 유럽 3개국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김지민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여행 계획이 있었어요. 15분 단위로 짜인 일정이었죠. 왜 이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잡으시나요? 제 질문에 김지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휴가 시간이 귀하니까요. 최대한 많은 곳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일상이라니요? 김지민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시간은 돈이니까요. 5분의 허비도 아까운 거죠.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이었죠. 김지민 씨 가족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에펠탑 14시 입장권을 예약했거든요. 그들은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시간 관리가 어떻게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 르 그랑을 찾았습니다. 미슐랭 2스타 셰프 안드레아 모렐과의 인터뷰가 있었죠. 한국인 고객들 때문에 메뉴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 질문에 안드레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항상 고추장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이상했어요. 우리 음식에 뭔가 부족한 게 있나 싶었죠. 안드레아는 자신의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방 한쪽에는 고추장과 김치가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한국 손님들을 위해 이런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그들의 식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안드레아는 새로 개발한 메뉴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식 비빔밥,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 등이 있었죠. 이 메뉴들이 인기가 있나요? 제 질문에 안드레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됐죠. 안드레아는 또 다른 변화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은 식사 시간이 정확해요. 예약 시간에 딱 맞춰 오고 1시간 30분 안에 식사를 마칩니다. 덕분에 우리는 테이블 회전율을 높일 수 있었죠. 이것은 프랑스 식문화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보통 2-3시간 동안 식사를 즐기니까요. 그들의 시간 관념이 우리 레스토랑 운영 방식까지 바꿔놓았어요. 안드레아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레스토랑을 나와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향하던 중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있는 한국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박서연 씨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휴가 중에도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워케이션이라고 부르죠. 박서연 씨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휴가인데 일을 하시나요? 제 질문에 박서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전에는 관광하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해요. 시차 덕분에 한국 동료들이 출근할 때 저도 일을 시작하죠. 박서연 씨의 노트북 화면에는 화상회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한국 동료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휴가 일수를 아낄 수 있어요. 5일 휴가를 내고 10일을 여행할 수 있죠.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휴가조차 효율적으로 사용하다니요. 박서연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1분 1초가 아깝죠. 다음 날 저는 파리에서 로마로 이동했습니다.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죠.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 마르코 로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을 써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죠. 마르코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시간 개념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다니요. 로마에서 만난 관광 가이드 줄리아 베르디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콜로세움에서 정확히 45분을 머물러요. 다른 관광객들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있죠. 처음에는 그들이 제대로 관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들은 이미 콜로세움의 모든 것을 공부해온 상태였던 거예요. 줄리아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또 다른 특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비가 올 확률이 30% 이상이면 우산을 가져와요. 다른 관광객들은 비가 실제로 내려야 우산을 삽니다. 이 모든 관찰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관광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적 충돌이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등장이었죠. 로마의 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커플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윤재현 씨와 김민지 씨는 신혼여행 중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윤재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레스토랑에서 계산서를 받는 데만 30분이 걸리니까요. 윤재현 씨의 말에 김민지 씨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를 즐기려고 노력해요. 우리의 효율성과 현지의 여유로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거죠. 이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효율성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행에서는 가끔 시계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김민지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르셀로나로 이동했습니다. 스페인의 이 도시는 여유로운 문화로 유명하죠. 시에스타라는 낮잠 시간이 있을 정도니까요. 과연 이곳에서도 한국인들의 영향력이 느껴질까요? 놀랍게도 그랬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입장권 예약 시스템이 변경된 것이 그 증거였어요. 성당 관리자 호세 가르시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15분 단위로 예약을 원했어요. 기존에는 1시간 단위 예약만 가능했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호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성당의 운영 방식이 바뀌다니요. 한국인들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요. 다른 관광객들은 보통 1020분 늦게 오죠. 덕분에 입장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호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다른 국가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인처럼 정시에 와달라고 안내하고 있죠. 바르셀로나의 유명 쇼핑거리 람블라스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지 상점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빠른 계산대를 도입한 것이죠. 의류 매장 운영자 마리아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인 고객들은 결제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전자결제만 받는 빠른 계산대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한국인들을 위한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모든 고객이 선호합니다. 마리아의 매장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이 매장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품들이죠. 한국인들은 트렌드를 선도해요. 그들이 오늘 구매한 것을 내일 다른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마리아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유럽의 소비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관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관광 패턴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충돌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바르셀로나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 카를로스 페레즈와 만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스타일의 차이가 아닙니다. 두 가지 다른 시간 개념의 충돌이죠. 카를로스 교수의 말에 저는 흥미를 느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카를로스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서구 문화는 선형적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때로는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는 순환적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자원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설명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관찰했던 모든 현상이 이 시간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카를로스 교수는 또 다른 관점도 제시했어요. 한국인들의 이런 효율성은 그들의 경제 발전 과정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죠. 이런 압축 성장은 시간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카를로스 교수의 말에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 스타일이 아니라 한국과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샤를 드골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공항 CCTV 관제실에서 장 피에르와 다시 만났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영상을 분석해 봤어요. 장 피에르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공항 내 사람들의 동선이 열지도 히트맵 형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동선이에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의 동선은 마치 정확한 설계도처럼 효율적이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공항 내에서 방황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가장 짧은 경로로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공항 지도를 완벽히 외우고 옵니다. 심지어 우리 직원들보다 공항을 더 잘 알죠. 장 피에르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의 결과였어요. 장 피에르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국가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유럽인들이요. 이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영향력이 다른 관광객들의 행동까지 바꾸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코리안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K-팝이나 K-드라마처럼 이제는 K-트래블이 유행하고 있어요. 모든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패턴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등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시간 관리 방식, 소비 패턴, 문화적 영향력은 유럽 전체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죠. 제 옆자리에는 우연히도 한국인 사업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었어요. 밀러 씨, 저희 한국인들이 유럽에서 약간 튀게 행동하나요? 이진호 씨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 대답에 이진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우리는 그저 효율적으로 여행하려고 할 뿐인데요. 저는 지난 2주간의 취재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것이 꼭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진호 씨의 솔직한 고백이 의외였어요. 이진호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간이 정말 귀중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식당에서도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오고 온라인 쇼핑은 당일 배송이 기본입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유럽의 여유로움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낸 행동 패턴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끔은 저도 그런 여유를 배우고 싶어요. 항상 시계만 보며 사는 삶이 때로는 지치니까요. 이진호 씨의 말에서 저는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나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진호 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다음 취재는 서울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효율적인지 그 뿌리를 찾고 싶어요. 이진호 씨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울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저희의 빨리빨리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셔야 진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캐롤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네요. 캐롤린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의 방식이 우리보다 나은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은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우리는 여유를 중시하고 그들은 효율성을 중시하지. 어쩌면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BBC 사무실에서 편집장 마이클과 회의를 했습니다. 에드워드, 이 취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할 것 같군. 마이클의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유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문화적 배경까지 깊이 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다음 단계로는 서울에 가서 그들의 일상을 직접 취재해보게. 취재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하는 문화 전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컸죠. 공항, 호텔, 레스토랑, 관광지. 유럽 전역이 그들의 효율성과 정확성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충돌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로에게서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서재에 앉아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유럽을 바꾼 관광객 한국인의 시간 전략, 소비 지능, 문화 파괴력. 이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와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히드로 공항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다음 주 저는 인천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이 흥미로운 현상의 뿌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토록 시간에 철저한 걸까요? 그들의 효율성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특성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바꿔나갈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동세댁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